먼저 저희가 그 배경 IP 인재 개발원이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이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해외 취업 전문가,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규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기업들을 보면 일단 뭐 엠비시 아메리카, 그다음에 콘부인,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UE 호텔, VIP 호스트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BSW, 미국 뉴욕에 있고요. BSW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FNS, 미국에 있는 무역 관련 회사고요. 이제 소미소미, 디저트 관련된 하는 식품 제조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 지원을 하셨고, 과연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해외 취업을 많이 좀 희망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 준비생 중에서 10명 중 9명은 해외 취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87.4%, 금년도가 90%가 넘었어요. 금년도가. 예. 해외 취업을 한다면 하고 싶은 국가 1위는 바로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국가 2위로 선정되어 있는 캐나다, 뭐 유럽 이런 식으로 흘러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별로 뭐 해외 취업 선호도를 좀 보시면 지금 지원하셨던 지금 이 방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제 전공 대학이랑 전공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체능 계열이 97.6%입니다. 상경 계열, 어문학부, 사회과학이나 이공계열 순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요. 해외 기업에 가고 싶은 목적, 이유를 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가 보통 30% 이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뭐 사회생활 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르바이트든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직장인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죠, 그죠? 근데 그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평적 조직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5배 이상 근무 외 수당이 1.5배 이상의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 해외 기업을 희망하는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국내는 더 취업 전망이 없어서라는 게 뭐 22.9%까지 나왔는데요. 실제 2018년도 하반기 공채,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 금년도에는 참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채가 거의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죠? 지금 몇몇 이제 뭐 대기업들만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인해서 너무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2018년도 하반기 공채부터는 기업에서 인재 채용할 때 보는 핵심 키워드 1번이 글로벌 역량이 돼버렸어요. 2017년도, 16년도는 글로벌 역량은 전체 중에서 한 4번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글로벌 역량이 1번, 2번 직무 경험 이런 개념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학교 재학 시절이거나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인턴이든 아니면 1년 이상의 뭐 취업으로 해서 이 경험이나 이런 스펙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해외 기업으로 지원을 하셨을 때, 즉 해외 취업에 지원하셨을 때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자가 진단 필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해외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친구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족도 없습니다. 언어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타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의지나 열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내가 국내 취업이 잘 안 돼서 나도 해외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접근하셨다가는 나중에 해외에 가시더라도 준비하시면서도 힘들고요. 가셔서라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의지와 열정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적성을 잘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해외 인턴을 가느냐, 뭐 취업을 가느냐,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왜 가려고 하는지 보통 네 가지 분류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기업에 지원을 좀 하려니 나 가고 싶으면 외국계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NCS도 보고 직무 적합도도 보고 글로벌 역량도 보고 어학 능력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최소한 1년 이상의 직무 경험을 만들고자 그러니까 스펙을 목적으로 해외 인턴이나 취업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 등과 같은 마케팅, 그 다음에 어카운팅 관련들, 특히나 MD, VMB 관련들, 서비스 관련들 이런 좀
아무래도 경력이 많이 있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경력을 좀 쌓겠다 라는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에서 산지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실무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실무를 하든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나중에 대학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석박사를 진학하고 싶은데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해외 대학에 가려니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니 무슨 어학도 문제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돈이죠, 돈. 예. 학비도 감당이 안 되고 뭐 아직 내가 생활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역으로 처음부터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인턴이나 취업으로 가서 최소한 1, 2년 정도 현지에서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직접 대학원을 알아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진학의 목적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가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냥 한국 살기 싫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예, 더 큰 세상에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민이나 이런 영주권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이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에서 해외 기업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를 좀 잡아놓고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게 진로 직무 방향성입니다. 내가 해외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나중에 나는 어떠한 산업 직종에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내가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어떠한 전문 직업군으로 나는 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계획성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저희가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이르고요. 커리어 경력 개발 관리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워크넷에 가시면 커리어 경력 개발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체크를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자가 진단입니다. 전공이나 경력,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 내가 내 전공이나 경력을 체크했다라면 그 다음 체크하셔야 되는 건 어학 능력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업들,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기업들은 한상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MBC 아메리카 같은 경우 한국의 MBC의 미주법인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MBC 아메리카에 한국 사람만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일을 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학 능력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 토익이나 토스, 오픽, 토플 점수를 가지고 공인 어학 성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스피킹 스킬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그다음 포멀 잉글리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학 능력이 체크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비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비자 발급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실시간 채용 정보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이 모든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실시간 채용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쌤, 교수님, 이 정부 지원금은 뭡니까?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BSW, 엠베시 아메리카, 콘보임, 뭐 필리핀의 마닐라 호텔, 뭐 예를 들어서 FNS라든지 이런 소미소미 디저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기업들은 미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외에 뭐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 취업에 합격을 하잖아요. 해외 기업에 합격을 하시면 제일 먼저 자기 돈을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비자 비용이나 보험료 같은 거는 여러분도 먼저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출국을 하시겠죠. 그죠? 출국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희망 출국 시점. 본인 이제 면접을 보시고 나면 회사에서 언제쯤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지원하셨던 BSW나 엠베시 아메리카 등과 같은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주 인터뷰 합격하고요. 출국할 때까지 비자 프로세스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소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6, 7, 8. 빨라야 8월에서 9월에 미국에 출국을 하는 겁니다. 해외 기업은 이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왔어요. 해외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외 기업에 가겠다, 인턴이나 취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출국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목적성이 뭔지, 뭐 경력인지, 이민인지, 뭐 진학인지, 스펙인지. 그래서 꿈을 설계를 해서 내 미래 직원까지 같이 설계해서 국내에서 준비 과정을 거쳐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뭐 사람마다 좀 틀린데 1, 2년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 가긴 갈 건데 기업 보고 갈래. 좋은 기업에 갈래. 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스펙도 잡고 국가도 확정하고 직무도 확정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진로 직무 방향성 설정이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회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수 씨 같은 경우 어카운팅을 전공했는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마케팅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산업 직종, 그러니까 진로죠. 진로는 3PL, 무역 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FNS라는 기업은. 그러면 뭐가 지금 좀 잘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하고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좀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고요. 특징적으로, 내가 회계학을 했어. 근데 내가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 마케팅으로 해서 내가 아직 경력도 좀 부족하고 자격증도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뭐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구글 어널리시스, GA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국비 지원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직업 훈련원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무료로 받으셔야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무료로 교육을 받고 그런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외 기업에 가고 싶은 의지는 높은데 아직 어학이 좀 부족해. 그럼 당연히 어학 능력을 잡으셔야 되죠. 공인어학 성적 아니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준비합니다. 뭐 레주메, 커버레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레퍼런스 레터, 뭐 내가 이제 추천서,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 레터, 교수님이나 학교로부터 받는 추천서, 뭐 이런 기본 서류들을 딱 준비를 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해외도 지원하고요. 국내 공채도 같이 지원해요. 1년 뒤에 방향성이 대학원을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국내 기업이 내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레벨이 이 정도라면 해외 취업이나 해외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오셔서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국가로 이직을 하는 그런 해외 취업을 다시 연계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친구들이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창업,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니 해외 취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 창업까지 연결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정부지원금은 우리나라 월드잡 K무브 사업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유스 무브먼트라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이제 사업이고요.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청년 중에서 워킹 할리데이 비자 말고요. 취업 비자나 인턴 비자를 통해서 12개월 이상의 고용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시면 선진국에 가시는 분들 400만 원, 신흥국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선진 씨가 지원한 필리핀 같은 경우 이런 국가는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단점은 한 번에 주지는 않아요. 이 400만 원을. 세 번에 나눠서 줘요. 출국 후 1개월 뒤에,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12개월 뒤에. 네,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주고요. 필리핀이나 뭐 이런 곳들 있죠. 싱가포르 이런 데는 800만 원까지 줘요. 고위 하나 볼게요. 지자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경상북도도 있고요. 부산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경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평택 사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얘기하세요. 평택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만큼의 금액을 평택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성공장려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MBC 건 있죠, 그죠? MBC. 미국 지원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뭐 BSW라든지 MBC 아메리카라든지 콤부인이라든지 FNS라든지 이런 기업에 뭐 우리 소미소미 디저트에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 미국에 취업을 지원을 하시면 처음부터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인 H1B라는 비자를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J1 비자로 받습니다. J1 비자는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체류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BSW 같은 경우는 이제 J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H 비자나 그다음에 E 비자 영주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BSW, MBC, 컨보인, 소미소미, FNS 이런 기업들 이미 사례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J 비자로 먼저 근무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주가 근무 평가를 통해서 H 비자, 그다음에 E 비자로 트랜스퍼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여러분들 이 돈 보지 마세요. 이거 금액이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하고 틀려요. 예, 여러분들은 해당 채용 기업에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알선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알선 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거버먼트 비용, 미국에 이제 지원하셨던 분들은 거버먼트 비용, 근데 모든 서류가 원본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국제 우편료, 특히나 J 비자를 받기 위한 DS2019,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게 돈이 제일 비싸요. 네, 그리고 뭐 DS7002, 이 서류들, 이게 합격하시고 서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나면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에서 여러분들 집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갑니다. 원본 서류가. 그거 가지고 우리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받고 출국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바마 정권이 들어왔을 때, 오바마 정권 때 이 외국 애들이 들어오는 J1 비자로 들어오든 H 비자로 들어오든 이 비자 비용 안에 건강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라 해서 10만 불 보장으로 헬스 인슈런스까지 의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비, 아마 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서비스는 별도입니다. 18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내가 재학생이냐 아니면 경력자에 따라서 약 4,500불에서 5,000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요. 이 비용을 합격을 하시고 나면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죠. 이 내용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지원 의사를 밝히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대경 IT 인재 개발원이라고 친구 추가를 하셔서 저희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문의사항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됐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